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수업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천자문 철학에서 바닷물, 그다음에 고기, 이런 자연 현상, 자연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천자문 철학 이제 9번째. 글자 굉장히 어렵죠. 천자문 글자가 쉽지가 않아요. 서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 들어올 때 글자 배우기 위해서 천자문 공부를 하긴 하는데 글자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또 글자로 만들어 놓은 그 문장의 것도 심오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읽기에 사실은 딱 맞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자, 해함하담하고 인장구상이라.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해함하담하고 인장구상이라. 소리 좀 크게 해가지고 한 3번 따라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이 안에 내장 운동도 되고 아주 좋아요. 자, 해함하담하고 인장무상이라. 해함하담하고 인장무상이라. 해함하담하고 인장무상이라. 자, 이게 이제 뜻풀이가 뭐냐 하면 뜻풀이 하기 전에 글자 공부를 또 먼저 해야 되겠죠. 이제 글자를 알아야 뜻풀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제일 처음 글자가 이건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이 지역에 밤해 할 때 그 바다 해자 쓰거든요. 자, 바다해 짤람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시작. 바다해 짤람 한번 이제 소금 이가 있으면 이제 물 맛이 짜잖아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강하말 글다. 시작. 강하말
이거 다시 바다의 짤함 바다의 짤함 강하 맑을 땅 강하 맑을 땅. 자, 그 다음에 비늘린 자입니다. 비늘린 자. 이제 고기에 비늘이 있죠. 자, 그래서 고기 어자가 붙었어요. 고기에 비늘이라고. 자, 비늘린 장길장. 비늘린 장길장. 기두날상. 기두날상. 다 이제 요 날개가 있죠. 요 날개 모양이 있죠. 자, 네. 비늘린 장길장 기두날상. 비늘린 장길장 기두날상. 전체 바다 해부터 계속 해봅니다. 바다의 짤함 같이 시작. 바다의 짤함 강하마술 땅. 비늘린 장길장 기두날상. 바다의 짤함 강하맑을 땅. 비늘린 장길장 기두날상. 바다의 바다의 짤함 강하맑을 땅. 비늘린 장길장 기두날상.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 공부를 했습니다. 문장 읽기하고 이제 뜻풀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직역하는 뜻풀이. 해함 하담. 그러니까 바닷물은 짜죠. 바닷물이 짠 것은 이제 망고에 다 이제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을 이렇게 글로 딱 담아놓으면 그게 또 나름대로 맛이 있어. 바닷물 짠 줄 누가 몰라요. 그럼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 그 자연 모습을 글자로 딱 포착하면 또 새로운 맛이 나. 해함.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바다도 이제 염분의 용도가 조금 다르죠, 그죠? 와, 여기서 육지에 물이 내려와서 그런 지역에는 저 글짤 거고 저쪽으로 이제 바닷물 들어가면 더 짠맛이 더 날 것이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하담이라 했는데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강을 말하기도 하고, 원래는 그 하수 있죠. 강하. 그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강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황하는 물이 누런데, 그죠? 공지가 섞여가지고, 거기 섞여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수는, 그래도 이제 끝판은 하수라고 했으니까 하수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수는 단박하며, 그러니까 바닷물은 이제 짜고 하수는 단박하다고 하는 것은 요거 이때는 짠맛의 이제 반대말이라 물이 맑다고 하는 것보다는 짜지 않고 싱겁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육지의 물은 어때요? 짠맛이 없죠? 그 짠맛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라. 농작물도 안 되고 사람이 계속 그 짠물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몸도 상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일반 이제 바닷고기는 몰라도 육지 고기가 그 짠물을 계속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닷고기 따로 있고 또 강물의 고기 따로 있는 거야. 몸이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같이 섞여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은 짜고 이제 하수는 담백하며 싱겁다, 담담하다. 이래야 이제 맛이 있어요. 사실은 이 담담한 물이야말로 진짜 물이 맛있는 물이거든. 짜고 달고 시고 요거는 한번 잠시 먹는 것은 이제 괜찮은데 이걸 늘 먹으려고 할 때는 맛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맛이 없건데 이게 망고에 참다운 맛이 되는 거지. 한쪽 맛이 치우치면 그건 이제 진짜 맛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지 생물들이 사람을 유지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물이 짠 거는 물론이고 뭐 몇 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조목들이 제대로 못 자라요. 이게 그죠? 그래 천지 이치가 이제 그래 이제 바닷물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패되는 그런 것을 막는
하나의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이제 육지물은 사람들이 이제 또 식물들이 누구도 해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인잠우상이라 했는데 이는 이제 비늘 민자인데 비늘은 잠겼다 했는데 그러니까 비늘 있는 고기는 물고기는 아니죠. 물고기는 물에 이제 잠기고 그 다음에 우상이라 우는 이제 날개 우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날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날개에 있는 새를 말하는 것이고 날개에 있는 새는 하늘을 날거다. 이게 이제 자연의 현상의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제 물속에 잠기고 물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쫙 임금 궁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는 뭐 고소하고 한 달을 뭐 한번 말아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그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만약에 이 물이 제일 좋은 데라 물이 모든 생명이 다 거하는 곳이라고 한다,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도 물에 가고, 저 개도 물에 가고, 호랑이도 물에 가고, 분독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덕기소라 각각 생명대로 각각에 맞는 것을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분리되면서 또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자연하고 다른 데 살지만 실제로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는 또 아니거든. 달리 살 장소를 달리하여 살 뿐이지 실제로 아니 저기 있는 저 들판에 있는 저 식물 뭐 종과 우리들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죠? 하나의 유기체지만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본성대로 성분대로 살아가도 그렇게 이제 자연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존속이 됐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바닷물은 짜고 하수는 담백하면 이게 짠맛, 담백한 맛 이게 정말 맛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미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담백한 것은 즉 싱거운 맛없는 것은 맛에 속하지 않아. 이게 제일 큰 맛이라. 근데 그건 이제 그렇고 그렇다 치고 그리고 왜 모자에도 그러거든. 무미가 뱀이라 맛없는 게 진짜 큰 맛이라 그러거든. 그건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익히고 뭐 달고 쓰고 요 몸이 요 가운데 아마 짠맛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맛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다는 짜고 하수는 이제 담백하며 비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잠겨있고 그 다음에 달에 있는 새는 하늘에 빙빙 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이거 시경에 말이죠. 이 글자 빨간 글자 보이죠? 시경하고 시경은 사수삼경 중에 시를 모아놓지 말입니다. 시경하고 또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 중용은 사서에 속하죠. 그 중용에서 저 시경에 나오는 시를 인용했는 구절 중에서 그러니까 연비의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솔개는 마르고 고기는 물에서 뛴다. 여 앞에 이제 인잠우상 하니까 이게 이미지하고 좀 매칭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잠기고 날개 있는 새는 하늘에 나른다. 천자문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천자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졌던 시경과 그 중용에는 연비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의학이라 고기는 물에서 뛰도다. 이게 이제 시경이나 중용에서 인용된 이 연비의학은 굉장히 철학적 것이 있어요. 중용에 오면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도가 태극이 천지에 아래와 위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위에서 하늘에는 뭔가 하늘대로 뭔가 살림살이가 펼쳐지게 하고 또 땅에는 땅대로 땅에서 살림살이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에나 아래나 언제나 그 권능이 내려져 있다.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육아식으로 말하면 특히 성리학식으로 이야기하면 태극이 있어. 태극이 다른 말로 도예요. 도가 태극이고 태극이 도예요. 만물의 근원이며 출발점이며 뿌리이고
만물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극이 위에 나타나는 것은 고기가 솔개가 하늘을 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고, 태극이 아래에 나타나는 거, 그것은 지상에 물고기가 물에서 펄쩍 뛰는 거,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연비의학은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개가 나르는 것은 이 천장으로 말하면 우상이라, 날개가 있는 동물은 빙빙 하늘을 돈다에 이제 상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비늘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산다, 잠긴다 라고 하는 그 글과 서로 상응이 되죠. 자, 그 이제 여기 제가 또 해석을 해놨는데, 이 지표에 있는 그 물질 중에 가장 잘 녹는 물질이 소금 염분이라고 합니다. 염분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비에 녹아서 바다에 쌓임으로 바다물이 이제 짠맛을 띠게 되었다고 옛날에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항화는 원래 하수는 항하수를 말한다 했죠. 항화는 저기 곤륜산은 어디냐면 중국에서 볼 때 이제 저쪽 아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그쪽으로 쭉 가는 그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옆에 파미르 부원에서 중국 쪽으로 좀 나오면 이게 곤륜산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곤륜산에서부터 하수는 이제 시작이 된다. 바른 지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류는 물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대로 뭔가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늘 옷을 입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된다. 날개는 나는데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벼운 깃털 옷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만물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 환경 자연 상황에 맞게끔 자기들끼리 조절하는 그러한 조절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에 따라서 천지 자연 만물이 각자의 맞는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되는 게 자연의 한 법칙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천자문 철학 10번째. 이번에는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우선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죠. 용사와 제요 조가 인형이라 봅니다. 용사와 제요 조가 인형이라 용사와 제요 조가 인형이라 용사와 제요 조가 인왕이라. 자, 그다음에 이제 글자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요 이제 제일 위에 글자 용용자 많이 보셨죠? 근데 요놈이 이거 많이 보긴 했는데 실제로 쓰라고 하면 또 이것도 좀 획수가 많은 거잖아, 그죠? 그럼 저희도 요런 거 외우면 그냥 또 쉬워져. 자, 이 한자는 이 부수들끼리 작은 글자들끼리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글자예요. 자, 용용자입니다. 용, 그 다음에 서성사, 이거는 이제 불하, 임금예. 자, 용서성사 시작. 용서성사 불하 임금예. 잘하시면 또 한번 해봅니다. 용서성사 불하 임금예. 자, 그 다음에 제조 배설관 사라이 임금함 시작.
세조 벼슬관 사람이 임금왕 자, 전체적으로 이제 세 번 해봅니다. 용스승사 불화임금제 세조 벼슬관 사람이 임금왕 용스승사 불화임금제 세조 벼슬관 사람이 임금왕 용스승사 불화임금제 세조 벼슬관 사람이 임금왕. 자, 이제 또 분리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고대의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용사라. 용으로 관직을 표시하고 이제 상고에 복희씨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복희씨는 상고시대의 임금인데 용을 숭상해서 용으로 관직을 표시했다 라고 합니다. 복희씨가 하수의 용 덩어리에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서 이제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그렸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8개가 나왔다. 주요 8개가. 그래서 복희하면 용하고 관련이 깊은 거야. 하수의 용의 등에 그 하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점으로 찍어서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점으로 찍어서 동서남북에 이제 분배해서 그렇게 만든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8개를 다 그래서 복희씨는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라, 용으로 사라. 용은 이제 서성사자, 무리사자인데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무리들의 어떤 품계를 표시했다. 즉, 그 관리들의 어떤 그 품계를 표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자는 관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리들인데 이 복희씨 밑에 있던 신하들, 무리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에서 사자라고 했습니다. 자, 용어로 관직을 표시하고 화제 이제 이 용어 관직을 표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희씨. 복희씨. 자, 그다음 화제가 있어. 화제는 누구냐? 염제 신농씨라고 하는 상고시대에 임금이 있어서요. 염제 신농씨 밑에 이제 해설을 했죠. 여기는 이제 불을 숭상하여 불로서 관직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다 토템 사상을 이렇게 이제 깔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이제 문화, 정신, 세계에 있지. 그럼 왜 오늘날과 왜 다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야, 너 어린애 때 왜 그 달리기를 왜 못했어? 어린애 때 왜 너 칼치 고도 막 발라서 빼먹고 왜 애기 때 왜 그거 못했어? 그걸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그 시대별로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그것을 보고하면 안 되고 어쩌면 또 저게 맞을 수도 있고 틀렸다는 또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은 자기 지금 입장에서 모든 걸 평가하잖아. 그죠? 그럼 지금부터 1억 년 뒤에 인간들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수긍 안 할 수도 있죠. 전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랑 또는 뭐 어떤 문화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히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오화를 이제 평하고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농씨는 이제 불을 숭상하여 불로서 관직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화제라고 하는데 이 우리 신농씨는 우리 약초 있잖아요. 약초, hun간 약초를 맛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약초를 가려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농씨는 그 풀을 맛본다. 그래서 그 농사의 신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의학에서는 자기들의 시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농씨는 이 풀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용으로 간직을 표시하고 불을 솟아한 임금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관임황이라. 새로 관직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새로 관직을 표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기 밑에 이제 소호 금천씨는 새를 토템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새를 가지고 표시해.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 옛날 황제의 누르황자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요. 황제에게는 창의라고 하는 아들, 또 소호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소호는 소호 금천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김씨들의 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신라학교 쪽 사람들은 이 소호 금천씨를 자기 조상으로 그렇게 삼아요. 그리고 새를 토템으로 쓰는 거는 그게 전제 크게 보면 우리 이제 동이족 쪽 사람들이 그렇게 새를 토템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앞에 복희씨나 신동씨나 여기 지금 이분들은 모두 다 고대의 이제 당군 시대보다 앞 시대의 한웅이라. 한웅이 1대 한웅, 2대 한웅, 3대 한웅, 4대 한웅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왕조 시대를 끝나고 당군 시대는 1대 당군, 2대 당군 속에서 47대까지. 여러분 당군하면 한 사람의 이름인 줄 아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 그래서 1대 당군은 황금, 2대 당군은 누구, 3대 당군은 누구, 3 이렇게 해서 쭉 47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한 2200 몇 년 그렇게 내려간다고 보도서니. 그럼 그 앞에 왕조는 한웅 시대에서 그럼 1대 한웅 누구, 2대 한웅 누구, 3대 한웅 누구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복희씨와 신동씨는 한웅이라고 한웅.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희씨는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이걸 주곡에서 끄집어 들고 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얼마 전에 이제 한탄곡이라는 책이 나왔잖아, 그죠? 그게 이제 뭐 우리 이제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역사를 조작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발칵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그 말대로 하니까 아니 저 주원 만주 전체 주인이 우리 한국 사람이구나. 어쨌든 한국 역사는 별거 아닌 걸 이렇게 뒤집어 내리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역사 학계거든. 이게 사실은 신민사관의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한국, 당군 이런 거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건 중국 거라고 이제 보여줘버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희나 신동이나 소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뭐 어떻게 그런 건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아직 해방이 안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왜 황제라고 중국에 이제 황제하고 누르황 황제하고 그 치우천하고 막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치우는 동이족인데 황제는 중화족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라. 왜? 소호가 동이족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 소호의 아버지가 황제야. 아들이 동이족이면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도 동이족이지.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가리려고 해. 이 이제 저거 뭐지? 이 전쟁의 신 치우천왕은 동이족 사람이고 이제 황제는 중국 사람이라. 그래 싸워서 막 몇 번 이기고 지고 하다가 최후로 중국이 즉 황제가 이겼다. 그래서 이 천지가 이제 중화족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가거든. 참 고대산 무턱 떼고 이제 뭐 우리 편이다 저렇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있는 대로만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유물도 있고 이제 그 중국 첫 자료, 중국 고대 역사 자료, 엄청 역사 자료가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어느 정도들이 고증이 다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아쉽지만 애써 이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는 한반도 안에 있고
삼국시대 그 이제는 신화적 나라고. 그래서 그런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안에 좀 갇혀 있지. 이거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날 일이 생겨요. 자, 소호는 상고시대의 임금인데, 그 소호 금천씨가 즉위했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말이야, 봉황이 날아왔다. 그래서 새로서 왕위직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제는 여기서 이제 황제는 이 누구 황자 그 황제인데 이 황제를 사람인 자 임금황이라 해서 임황이라고도 합니다. 자, 황제는 인간의 문화를 크게 진보시켰다는 데서 임황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지금 이야기를 이제 천장 자기 중국 사람들은 이게 다 자기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주의사가 그럼 이게 다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증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사마천이 이게 지금 이게 동북아 역사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마천 사기라고 무조건 그 100%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 고대사, 사망오제 뭐 이런 쪽 부분에서는 그것은 좀 제대로 그걸 다 믿기가 좀 어렵게 돼 있지. 자, 전체 용사화재 조간 임하니라 몸으로 안직을 표시하고 불을 숭상한 임금이 있었으며 조간 임하니라 새로 안직을 기록하고 임무를 밝힌 임금이 있었다. 이게 이제 황제다. 용사는 복희씨, 화재는 누굽니까? 신용씨, 조간은 누구냐면 소호 금천씨, 인왕은 황제가 인물에 힘썼다고 해서 임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고대인들의 그 문화활동, 이거 지금 다 문화활동인 것이죠. 뭐 용을 숭상하고 또 불을 숭상하고 죄를 숭상하고 또 인문을 발전시키고 했던 이건 하나의 문화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들이 파생되고 섞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발전을 하고 해서 오늘날 현대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야, 그럼 요 지금 여기 좀 이런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심각하게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천장은 제가 11번째 시제무자하고 내부상이라 해봅니다. 시제문자하고 내부의상이라 시제문자하고 내부의상이라 시제문자하고 내부의상이라. 자, 그럼 글자입니다. 자,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자죠. 시작할 때 시자 씁니다. 제자는 이제 지을 때 뭔가 제정한다 만든다 할 때 그를 글자자 요건 이제 다 아실 거고. 자, 내복 요건 이에 내자입니다. 뭐뭐 우리 한글에서도 뭐뭐 내지 뭐뭐 내지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복복자 꽃의 그 다음에 지마상. 자, 이제 그 풀이를 해봅니다. 시제 문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냥 그 말로 또 그 이전에는 뭐 소리를 냈겠죠. 이제 우리 인간 말고 외국인들 보면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또 그 앞으로 가면은 그 앞시대의 또 동물들은 그거조차도 못하지. 저 앞에 뭐 묵묵부답이지 뭐. 원시 생물들 봐봐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묵묵부답이라. 묵묵부답 됐다가 또 무슨 소리를 질렀다가 점차 이제 언어가 나왔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문자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자기들마다 글자가 있죠. 유럽에는 그 사람들식 글자가 있고 뭐 우리 뭐 여기는 여기대로 글자가 있고 또 이제 그 부족별로 보면 옛날에는 그림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로 뭔가를 막 표시하잖아 그죠? 그건 문자의 시작이지 뭐. 그리고 그게 좀 진화돼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예를 들어 이 한자 같은 경우는 그 은나라 때 말이죠. 은나라 때 그 갑골문에서 갑골문은 뭐냐 하면은 그 옛날에는 그 정보가 어떻게 정보기관이 없잖아 그죠? 지금 같으면 우리 정찰기에 띄워서 아 저기 온다 그래서 몇 명 쪽 온다 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가능하죠 그죠?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을 쳤지 그게 이제 정보를 얻는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그래서 그 거북의 그 껍질 있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이거 서쪽을 정벌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밝게 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문자를 썼단 말이지. 그럼 그걸 이제 그 불에 구워서 이렇게 금이 가는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정복자가 이렇게 아래 핵이 있고 이렇게 했죠. 그게 갈라지는 모양이다. 그 껍질이 갈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서 아 이번에는 전쟁 나가면 망하겠다. 아 이번에는 대승하겠다. 가자. 이번에는 아 이거는 뭐 하나 말한데 좀 참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받아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그때는 정관이 이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직관이 발달해 있는 사람이라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연 현상이 일어날 현상에는 미리 항상 징조가 있어. 쉽게 말하자면 해변가에 그 쥐들, 이 짐승들이 산 꼭대기가 막 도망간다. 이거 뭡니까? 큰 해일이 지금 밀어온다는 거야. 그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 지금 머리 이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그 밑에 있는 그 이성에 억눌려 있는 어떤 그 어떤 육감들 이런 게 많이 눌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성이 필요도 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게 눌러버림으로써 좀 더 이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이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눌려버리는 그런 면도 있긴 해요. 그 합리적 이성이 분명히 뭐 큰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제 아주 고대에는 이성도 있긴 있었지. 그렇지만 또한 뭐냐면은 어떤 직관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육감이라고 머리도 생각하기 전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 가다가 누구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그 사람한테서 그죠? 뭘 묻고 싶다 하는데 누가 그걸 치킨을 사가지고 와. 그것처럼 그 옛날 복간이 하나의 어떤 그 직관 능력 그런 게 있다고 말이지. 그럼 이제 그 자꾸 보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이제 해독이 가능해지는 게 물론 이제 그 오독을 해서 틀릴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는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성적 사유를 너무 믿고 살더라. 근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 그거는 뭐 노장이나 모자 장자나 뭐 불가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 이성적 사유의 그 한계성을 엄청 많이 지적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이성적 사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 삶의 주관은 이 뇌가 하는 것인데 현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의 수준으로만 우리는 이성적 뇌의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만 년이 지났다. 그 애는 뇌가 이렇게 돼서 뇌의 기능이 엄청 업그레이드 돼버리겠다. 그럼 그때 사물을 보는 거 똑같은 것을 똑같은 거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것과 너무 다른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 너무 좋아하구나. 나는 내가 볼 때 좀 웃긴다고 봐요. 자가 도취에 빠졌다고 보죠. 분명히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필요해. 그러나 그것은 이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 조건 위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걸 알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난 못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내리는 답은 답이 아니다. 이 현재 조건에서만 답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내가 내린 답을 고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계야. 그 미친 인간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 그 대화를 하고 해서 내린 답도 사실은 그것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답이거든. 그러나 그나마 그 이성의 독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결국엔 나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대화함으로써 답을 해내는데 그 답도 1초 뒤에 되면 또 바뀌어.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사실은 그 인식, 몸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인류 변화가 와요. 응? 자, 그래 이제 옛날 문명 이야기 하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거북증이 말이죠. 거북의 등에 이제 글을 써서 쉽게 말하면 주문이죠. 이거에 대해서 고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했던 그 기록이 뭐냐면 그 갑골문이라고 그러거든.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거기서 파생이 된 거다. 이해되죠? 네. 그러면 그 갑골문보다 더 앞 시대에 또 있어. 그게 저지 홍산문명이라고 하는, 홍산문보다 더 요한 문명. 아주 이제 사실은 우리 아주 고대의 사람들, 동이족 고대 저기 지금의 외몽고 또는 우리 지금 뭐 만주 그 지역 그쪽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뼈에다가 그 뼈 있죠. 뼈에다가 글자를 써서 점치는 그런 습관이 고대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끝나라에 와서 말하자면 이제 갑골 이제 체험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갑골문보다 더 이전에 문자도 있었죠. 근데 현재 하여튼 한자로만 볼 때는 이 한자 갑골문에서 이제 점서, 애서, 그다음에 전애, 해, 행, 초까지 이제 막 지금 달려 한자로만 볼 때. 그러니까 자꾸 보면 이런 이야기 내가 이거 저는 한파가 아닌데 그러니까 국뽕주의자가 아닌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어느 나라는 동이족이거든. 어느 나라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 지금은 자기들 거라고 막 진짜 무조건 저국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이해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 같이 가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 헛가다 말합니다. 한 판에 훅 가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이게 역사가 없으면 훅 가는 거지. 그럼 이전에 그것을 근거로 밀어내면 어떡할 겁니까? 대책이 있는 거야 말이지. 기가 잘 놀았습니다. 기가 잘 놀았어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door.